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리옹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비에서 중원 전력이 강한 팀들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브레스트를 상대로 4-3으로 겨우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고, 지난 PSG전에서도 상대 1대1 상황에서 침투하는 것을 놓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매우 잦았던 모습. 적어도 모나코가 공격력이 원정에서 부족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모나코가 박스 안에서의 실점률은 원정에서 매우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신 이를 화력으로 메우는 운영도 가능한 전력.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보여주는 득점력이 더 높아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경기 지배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골로빈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나미노 등 공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의 뎁스는 충분한 편이다. 모나코가 이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듯. 리옹의 수비가 상당히 1대1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태. 중앙을 잡고 몰아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원정에서 모나코가 수비적으로 박스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기는 하나 화력은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아지는 면모가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다름슈타트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전적으로 나서는 팀이다. 바이언을 상대로도 2골을 기록하는 등 아예 웅크리는 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다만 전력이 높은 라인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 리그에서 기대 실점이 60골을 넘는 팀은 하이덴하임이 유일할 정도다. 상대가 뻥 차주는 공에도 꽤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것. 오픈 플레이에서의 뚜렷한 정교함이 있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하이덴하임의 진가는 베스테 마이너스 클라인스트의 콤비네이션에서 나오는 편. 베스테가 킥이 매우 좋은 편이라서 앞으로 뻥차 주거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머리에 맞추는 공을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물론 하이덴하임의 온더볼 역량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라서 공을 몰고 나가다가 끊기는 상황에서는 취약한 편이다. 하이덴하임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들도 온더볼 상황에서의 약점이 뚜렷한 편이기는 하지만 다름슈타트가 가지고 있는 수비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베스트의 킥도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클라인스트의 경합 능력도 믿을 수 있을 것. 금일 세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사수올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자신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피오렌티나가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아탈란타전과 반대로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의 박스 수비도 별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 피오렌티나를 괴롭힌 베라르디가 시즌 아웃이라는 점은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다.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피오렌티나 킬러인 베라르디의 이탈뿐만 아니라 로리엔테의 징계 등으로 인해서 공격 뎁스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다. 올 시즌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이 때문에 수비진이 가지는 부담이 경기마다 매우 큰 상황.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의외로 2승 1무 2패로 백중세 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수비보다는 공격진들이 힘을 내서 만든 전적이라고 봐야 한다. 피오렌티나의 우세를 기대한다. 결국 사수올로의 공격 뎁스가 망가졌고, 주포 베라르디가 없는 것이 상당한 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피오렌티나가 공격을 사수올로에게 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에서 부담을 던다는 것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듯. 금일 네 번째 경기 베티스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티스가 올 시즌에는 세비야를 리그 순위에서는 앞서고 있다. 하지만 라이벌전에서는 유독 세비야에게 길을 못 쓰던 전력. 지공 성향으로 천천히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아쉽게도 세비야가 이를 막아세우고 역습을 가면서 신승양상을 만드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베티스가 공수 전환에서 아주 뚜렷하게 기동성을 발휘하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세비야 공략에는 난이도가 꽤 높다.
세비야도 중앙에서 빌드업을 하는 체계가 유려한 편은 아니다. 물론 지공 성향을 막아 세우는 것에는 늘 재능이 있던 팀. 4-4-2를 가동하는 상황이나 300을 가동하는 상황에서도 전부 수비적으로는 상대를 꽤 물먹이는 편이었다. 현재 감독인 키케 플로레스 감독도 거친 플레이와 간격 유지로 압박하는 시퀀스에 대한 토대는 잘 닦는 유형의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무승부를 기록하거나 세비야가 역습 한 방으로 신승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확실히 베티스가 가지고 있는 지공과 기동력으로는 세비야의 압박과 간격 유지 공략에 애를 잘 먹고 있는 것이 사실. 세비야가 중앙에서의 힘싸움이나 찬스 메이킹에 능한 전력은 아니라고는 하나 베티스를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지고 있지 않다. 금일 5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랑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르세유가 홈에서 강한 전력이기는 하다. 하지만 6위 이상 강호들을 상대로는 1승에 그치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기를 자주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랑스 상대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는데 랑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오바메양이 고립되면서 신승양상으로 랑스에게 당하는 패턴.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기는 하다. 하지만 압박으로 중하위권 전력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편. 올 시즌 원정에서 5위 이상의 팀에게 전패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아래 순위를 상대로는 메스를 상대로 거둔 패배만 기록하면 무패다. 마르세유도 일반 중위권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랑스가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최근 4승 1패로 좋다. 일단 마르세유가 랑스의 압박에 대응을 말끔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듯. 이 상황에서 랑스가 한 골 차이의 신승으로 마르세유를 많이 물먹인 전적도 많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